은퇴 후 당신의 책상 위에는 지금 어떤 책이 놓여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10억 만들기, 월 100만 원 패시브 인컴 같은 제목의 책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퇴직금이 찍힌 통장을 받아든 그날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서점의 경제 경영 코너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책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돈 버는 공부 대신 혼자 노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든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 온라인에는 온통 성공 신화뿐이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초조함.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마주한 현실의 민낯일 겁니다. 저 또한 그 거대한 불안감의 파도에 휩쓸려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고 매일 아침 주식 시황을 확인하는 것이 은퇴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숙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하루는 현역 시절보다 더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빼곡하게 경제 유튜브를 시청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투자 관련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죠. 계좌의 숫자가 조금 오르는 날에는 잠시 안도했지만 파란색 숫자가 찍히는 날에는 온종일 가슴이 서늘하고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삶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잡한 주식 차트의 꺾은 선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깊은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려고 그토록 고생하며 은퇴를 기다렸던가? 그날 저는 제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모든 주식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제 인생 후반전의 가장 위대한 공부였던 혼자 노는 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쫓다가 길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삶의 기술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와는 달리 제 오랜 친구인 김영철은 돈 공부의 길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중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확실하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소위 대박을 터뜨려준다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그를 더욱 위험한 투자로 내몰았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고 자식들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며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돈을 벌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신뢰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생산성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방대한 여유 시간을 돈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채우려다 보니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삶의 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만든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혼자 노는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시간 낭비나 값비싼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것이 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놀이는 돈을 쓰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일상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햇살이 가장 좋은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30분간 책을 읽는 즐거움. 낡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매일 지나치던 동네 골목길의 새로운 풍경을 담아보는 즐거움. 자주 가는 시장의 과일 가게 주인과 웃으며 안부를 나누는 즐거움.
이런 소소하지만 값진 발견들이 모여 우리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적셔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나만의 놀이 도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은 집 앞 시립도서관에서 신문 읽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활용해 무료 영화나 전시 찾아보기, 유튜브에서 60대를 위한 허리 강화 스트레칭을 검색해서 매일 아침 10분 따라하기. 이렇게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워지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 무기력함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 있는 기술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수동적인 고통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한 찻집에 가서 창밖을 보며 사색에 잠겨보기. 혼자 단편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감상을 짧게나마 노트에 기록해보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효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잘 노는 법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으니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며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만의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져 가족들에게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정적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노후의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돈으로만은 결코 다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그릇을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채우고 어떤 이들은 의미 없는 숫자들로 채우려 평생을 애씁니다. 하지만 혼자 노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 거대한 그릇을 소소한 기쁨과 하루의 충만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투자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책상 위에 복잡한 투자 서적 대신 당신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집 한 권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만의 혼자 노는 법이 있다면 댓글로 그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소박한 이야기가 지금 막막함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대와 같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